며칠 많이 남았습니다. 9월이 4일이나 남았네요. 엄청난 시간이 남아서 혹시 이제 9월에 하고자 했던 일들,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어쩌지 이런 걱정보다는 4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고자 하셨던 일들 이렇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이제 시작할게요. 네, 이제 90분 정도가 들어오셨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주차. 오늘은 이제 아세로나 씨와 판토 블렌드, 초이스에 나오는, 카talog에 나오는 부분에 제품 12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승환이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강의 좋았다고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첫 번째 공책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같은 노트에 계속 기록을 누적을 해 보시는 방법이 공부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또 좋은 방법은요, 오늘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거든요. 그럼 항산화 영양소가 결국은 우리 몸이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되죠, 그죠? 거의 현대인들한테.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염증으로 인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강 미팅에서 고혈압에 대한 얘기가 올라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주위에 계신 분들 만날 때마다 고혈압 앓고 계신 분들 만나면 좀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하거나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고혈압 약은 얼마나 드셨어요? 혹시 뭐 어떤 증상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내가 고혈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직접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을 또 이렇게 뭐 용어가 나왔다. 네. 레스틴이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 항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고지혈증 약 먹고 계신 분들은 만나면 그런 질문해서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상태를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12가지, 아세로라 C, 비타민 D, 칼맥, 그다음에 비타민 B 플러스, 이스티비, 데일리 추업을, 그다음에 카로틴 플러스, 아이언 폴릭 플러스, HM 서플리먼트, 가리 비타민, 파셀리눔 E, 판토 브랜드. 얘기하는 또 기네요, 그죠? 이거를 초점을 좀 맞춰서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일단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항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를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이 건강 공부나 이런 공부는요, 큰 산을 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너무 나무만 보면 복잡하고 할 것도 많고 나중에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산을 한번 보고 내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할 12가지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렇게 먹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좋은 건 항산화 영양소의 효과가 있다라는 큰 산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무를 보다가 또 길을 잃으면 또 큰 산을 보시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예,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지금 우리 질병의 원인을 보면요,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산소를 마셔야 생존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산소를 가지고 우리 몸의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산소를 활용하고 난 뒤에 남은 산소가, 이게 우리한테 도움도 되지만 때로는 활성산소가 양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했는데, 운동은 과한 운동입니다. 그냥 운동이 아니고 너무 과한 운동, 그다음에 술, 흡연, 약물, 식습관은 이제 우리가 과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식품들 있죠. 뭐 가공식품이나, 그죠? 그런 식품들을 이렇게 먹는 습관이나, 그다음에 수면 부족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오염된 환경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물도 먹고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죠.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는 이, 이 E가 전자거든요. 전자 두 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게 활성산소입니다. 불안정한 거죠. 오늘 또 전자란 얘기를 하고 또 활성산소 얘기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어렵게 들어갈까 생각하실 건데 아닙니다. 그냥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나사가 빠지면 이상해지죠, 그죠? 네. 나사가 심하게 빠진 게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입니다. 좀비. 네, 이런 좀비들이 이렇게 어, 못을 산화시키면 녹슬게 되죠. 그죠? 못이. 그래서 이건 활성산소에서 생기는 거다. 나사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피해를 입냐면 이 세포막이 산화되면서 세포가 파괴가 되죠.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파괴가 되거나 단백질 손상이 일어나거나 미토콘드리아의 손상.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발전소죠. 그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DNA 손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통합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이거를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염증이거든요. 네.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염증이 생기면 염증에 반응해 보면 빨갛게 되기도 하고 부어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열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아파요. 그죠? 그래서 나 그리고 그 또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한테 불편한 증상들을 일으키는 게 염증입니다. 근데 이 염증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어떤 염증이 됩니까? 만성염증이 되고요. 이 만성염증은 결국 우리한테 질환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암까지도 가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염증과 만성염증에 계속 노출되고 아프죠, 계속, 그죠? 그래서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족저근막염도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육에 칼슘화도 진행되기도 하고 그죠. 호흡기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그 호흡기 질환도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면역 저하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만성염증은 굉장히 큰 이유가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질병의 90% 이상은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한 운동도 하면 안 되고 술과 흡연도 하지 말고 약물도 복용하지 말고 식습관은 항상 천영에 가까운 걸 먹고 잠도 잘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항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효소가 필요한데 이게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 몸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되는 게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이죠. 부족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은 이제 우리가 좀 이거는 좀 기억 AC 그 에이스라는 그 과자가 있죠, 그렇죠? 과자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 모르시나 보네요. 다 젊으시니까 보다 그죠. 그래서 에이스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셔서 사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앞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잃어버린 나사, 전자, 빠져버린 이 나사, 전자를 얘네들은 희생해서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이 활성산소에 잃어버린 나사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비타민 E도 그 역할을 하고 비타민 C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자 나사를 이 활성산소에 넣어줌으로 해서 안정화를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착한 아이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활성산소에 주고, 주고 다시 ACE 영양소가 비타민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나사 전자를 활성산소에 줘서 안정화를 시켰잖아요. 아까 그림으로 보셨듯이 그죠? 이렇게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고 나면 이 ACE는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또 나사를 달라고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C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와주고 바로 이제 배출이 되는 가장 착한 그 황산화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타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항산화 효소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은 이제 우리 몸에서 그래서 슈퍼
옥사이드 디스무타제,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이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게 글루타치온은 참 그죠. 요즘 제품으로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익숙한 이름인데 나머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단백질과 아연굴이 망간이 만나면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가 되고, 그다음에 카탈라제는 단백질과 철이 만나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글루타치온은 단백질과 셀레늄이 만나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은 간 세포를 해생해주는 아주 이 간과 관련되는 항산화 효소인데, 이게 이제 풍부해지면 피부까지도 항산화가 되니까 피부가 이제 맑아지고 이뻐지죠, 그죠?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뭐 유래를 보면 이제 피부과에서 주사로 이렇게 맞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 경구로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이쁜 피부를 가지자 이런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큐텐도 항산화 효소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은 그 염증을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항염증 쪽으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꾸준히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그 비타민 C의 역할을 이렇게 보니까 어, 항산화, 이 항산화 이해됐다, 그죠? 산화된 그거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항산화의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은 근육의 한 구성이죠. 그래서 피부 아래쪽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렇게 구성돼서 피부의 탄력 이런 것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근육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비타민 C와 단백질이 만나서 콜라겐이 잘 생성이 돼야 되는데, 실은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죠.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되는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합성이 되고, 그다음에 철분의 흡수를 돕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혹시 처음 들으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반복적으로 앞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요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 강의 때 또 보고 다음에 다른 분 강의할 때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계속 똑같은 말 또 할 거거든요. 저는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 처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이렇게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처음 들으시면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역의 기능이나 해독작용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그다음에 카르니틴의 합성이라 해서 지방 분해도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에 좋구나. 그리고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고 면역에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해독,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지방 분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엄청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백신도 안정화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생산하려고 임상도 다 거치지 않은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일단 백신이 개발됐는데, 그때 한참 또 백신과 반대되는 분들이 비타민 C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죠? 네, 좀 이렇게 식약처에서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이렇게 해서 많이 확산시키자 이런 얘기가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비타민 C를 먹죠. 이제 비타민 C가 감기에 좋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있느냐 보면 바이러스를 잡는 약은 없습니다. 항생제는 있죠. 세균을 잡는 약은 있지만 바이러스를 잡는 약은 없어요. 몇 개의 바이러스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항체를 만들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좋았던 건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자였죠, 예전에. 그래서 밤새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고 나면 머리 쓰는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이렇게 마감이라는 게 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3일 만에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면 이 밤을 많이 새기도 했었거든요.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머리 열이 막 나기도 했었는데, 그럼 저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현대인이죠. 너무 심하게, 그죠? 밤늦게까지.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봐서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기관이 있대요. 그 기관이 여기 콩팥 위에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신입니다. 예, 이렇게 이 콩팥이 여기 있으면 콩팥 위에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부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할하죠. 예,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서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이렇게 딱 환경에 들어가면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냅니다. 여기에 비타민 C 용량이 가장 많대요. 많이 모여 있대요, 비타민 C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비타민 C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는 그래서 그 초창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비타민 C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너무 효과를 많이 봤죠. 그래서 좀 머리 쓰는 에너지가 훨씬 뭐라고 해야 되노? 잘 돌아가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하여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비타민 C가. 그래서 이제 우리 비타민 C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니까 아세로라 농축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귤 껍질 분말, 혼합물을 부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항정당 200ml가 되는 비타민 C를 제공을 하죠. 비타민 C는 참 또 좋은 게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체내에 남지 않고 8시간 동안만 유지가 되죠. 그래서 비타민 C를 잘 먹는 방법은 8시간마다 계속 경구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8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떨어지죠. 그죠?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섭취 대상자는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비타민C가 부족한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이제 제가 처음에 어떻게 먹었는지 말씀드리면 저희 스폰서님이 다이몬드 이솔리님이시죠, 그죠? 저를 만나서 제가 인간의 몰골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완전히 얼굴이 엉망인 스트레스에 찌들려 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저한테 이제 아세로라 300점 그걸 주시면서 그 3시간마다 5개씩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비타민 C의 정량은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3번 300ml 3번이니까 600ml겠네요. 세 알 이렇게 먹는 건데 제가 5알씩 해서 먹어서 석 달 300정을 일주일 만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확 달라져 버렸죠. 자, 여러분들 그 더블 X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C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이 먹는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경우 참 많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꼭 이 얘기 해주셔야 돼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간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은 어쨌든 우리가 식습관을 통해서 비타민C 같은 걸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먹는 거 맞죠? 그래서 평균 필요량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은 중앙값이래요. 그래서 이 10명이 필요량을 먹으면 5명은 부족한 상태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이 있는데 권장 섭취량이 우리가 보통 제품에 들어가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이 영양 성분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 기준인데 한 16%에서 17%는 부족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몸무게 100kg에 키가 185야. 이 사람이 먹는 양이랑 그다음에 몸무게 키가 148이고 몸무게가 38kg 여성분들이 먹는 양하고 같은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실에서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사무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랑 건설 노동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뛰는 사람들하고 이 섭취량이 같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영양제에 나와 있는 권장 섭취량은 그 뭡니까? 부족하지 결핍되지 않을 정도의 양이죠. 그죠? 결핍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6공기는 먹어야 힘을 내는 사람한테 그죠? 2공기만 먹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97%, 98% 정도가 필요량에 충족하는 섭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한 섭취량인 게 있습니다. 상한 섭취량은 사람에게 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대 영양 성분 섭취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양을 지켜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크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비타민C 관련되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혹시나 부족할 것 같아서 먹는 양은 서로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그 먹으면 그게 그 호전 반응이나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뭐죠? 예, 설사가 나죠, 그죠? 설사가 나면 자기 한도가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전달할 때 설사 날 것 같으면 그만 드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타민 C 섭취량은 실은 100mg가 섭취량이지만 상한 섭취량 메가도즈는 600mg입니다. 600mg, 6000mg입니다. 6000mg면 우리 20mg에 몇 장입니까? 30장입니다. 30장. 30장까지는 먹어도 충분히 이상이 없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세로라 C 요 제품은 65종의 아세로라 체리의 아세로라 체리를 정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귤이나 레몬 같은 것들이 갖고 있는 비타민 C 50배 정도로 아세로라 체리가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도 이렇게 푸릇푸릇할 때 우리 아세로라 체리를 보통 먹을 때 빨간색을 먹습니다. 시장에 가면 팔죠. 빨간색은 비타민 C 함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푸릇푸릇할 때 그때 이렇게 최적의 수확 시기에 해서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급속 농축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바자라 농장이죠, 그죠? 광대한 생태계 농장에서 최적의 수확 시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요즘 참 이제 광고나 이런 거 참 많이 하는 어디 회사의 비타민 C 천은 이제 옥수수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과정을 제가 이렇게 이 과정을 뭐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 없지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옥수수를 추출해서 옥수수 전분을 만들어서 거기서 포도당을 추출해서 소비트롤 소로부스를 만들고 그게 다시 케토글로코라톤이라는 걸 만들고 마지막에 아스크로빈산이라는 비타민 C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 보면 가수분해를 하거나 금속 촉매를 이용하거나 미생물 발효 공장이라든지 촉매나 염소나 다른 산화제를 사용하거나 화학적 반응 반응을 해서 정제 및 결정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로 만들었으니까 뭐 천연 원료니까 옥수수다라고 생각할 건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만든 것들은 다 합성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천연 원료 비타민이랑 합성 원료 비타민은 제가 그 1강 할 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햇빛을 받은 햇빛과 함께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비타민 D는 만들어지는데 공짜 비타민이죠. 대신 햇빛을 받으려면 팬티만 입고 밖에 나가서 8시간 정도 그리고 봄, 가을에는 햇빛이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나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실내 생활이 현대인들은 많죠. 아파트에서 실내 생활하다가 출근할 때 뭡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실내죠. 다시 차를 타서 회사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게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으니까 비타민 D가 결핍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일단 기능을 보면 그 골다공증이라 해서 우리가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조합이 돼야 칼슘 마그네 흡수가 되고 그래서 칼슘과 인의 흡수 이용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든 면역 기능에 관여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발견됐냐면 알레르기나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 면역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뭐 암 환자들하고도 그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비타민 D가 굉장히 결핍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래서 면역과 알레르기 관련하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많으니까 비타민 D를 이렇게 드시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비만이나 당뇨에 관련되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뇨와의 인슐린 작용이 있죠. 인슐린 작용을 비타민 D가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잠재적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암이랑 파킨슨,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혈압, 당뇨, 갑상선 저하해서 모든 이런 질환들에 다 보니까 비타민 결핍이 다 있다라고 이제 발견을 한 거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이나 체중 조절이나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현대인들은 비타민 D를 다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맞죠? 오늘 뭐 영양소 얘기만 하니까 표정은 다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 D의 한국인의 결핍을 보니까 거의 88.2%가 결핍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비타민 D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버섯 유래 비타민 D죠, 그죠?
버섯에서 유래된 비타민 D를 만들었고, 다른 제품들은 이제 화학 공장에서 열심히 만들었겠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즉 카talog에는 없지만, 제 부분은 없지만 뒤에 보면 면역톡 햇살 담은 비타민 D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D 그냥 제품은 1000 IU고, 그다음에 이제 햇살 담은 비타민 D는 용량이 4000 IU예요. 4000 IU. 그래서 그 먹기는 얘는 이제 씹어 먹는 거고 앞에 있는 건 삼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햇살 담은 비타민 D는 누구한테 보내드리냐면, 병원에 갔더니 비타민 D가 결핍됐다고,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섭취하죠. 그래서 하루에 최대 상한선 섭취량 4000 IU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기능을 보니까 혈액 응고에 필수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칼슘을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은, 그리고 아이들이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게 또 영양소 결핍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 어,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 뵐 때 이 사람이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성격이 안 좋으시면,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아, 영양소 결핍이구나, 이렇게 남편이 이럴 때 화를 막 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 이분이 영양소 결핍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수축할 때 칼슘이 꼭 필요하고, 이완할 때는 마그네슘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지방산과 담즙산 등의 대장 자극 억제에 쓰이고,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수준의 억제에도 칼슘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특히 뭐 한국인이라면 칼슘이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칼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이렇게 갱년기나 폐경기 이후로 골다공증이 오잖아요. 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이유가 이 여성 호르몬이 칼슘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줄면 칼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부분에 보충도 필요하겠지만, 이 칼슘의 섭취도,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죠. 칼슘 흡수를 해가지고. 음. 그다음 마그네슘은 골격과 치아 구성 성분이고,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또 칼슘과 마그네슘 하는 일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그리고 DNA 합성 및 변형에 관여를 하는 게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제품을 보면 이제 칼디 씹어 먹는, 칼슘이고, 삼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칼슘을 칼디를 통해서 씹어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칼맥디라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용량하고 소용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칼디는 일상생활 속에서 칼슘과 비타민 D의 공급을 해주는, 씹어 드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카talog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칼맥디는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신경과 근육 유지에 필수,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니까 원료가 아주, 그죠? 확대를 좀 해볼까요? 굴 껍질에서 추출한 칼슘과 아이슬란드 빌루다르 힘의 석회 해조류를 가지고 해조 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의 흡수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비율이 얼마죠? 2대1로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조합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칼슘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유가 칼슘의 왕이니까 우유하고 멸치를 많이 먹어야지라고 하고 드시는데, 우유하고 멸치를 드시면 칼슘만 드시는 거거든요. 그럼 마그네슘이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칼슘의 흡수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꼭 같이 들어있는, 그리고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예,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다른 제품들을 좀 제가 이제 검색에 찾아보니까 합성 칼슘하고 천연 칼슘이 밖에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합성 칼슘은 이제 탄산 칼슘, 구연산 칼륨, 탈산 칼슘이 주로 들어가죠. 이 탈산 칼슘은 가스를 많이 발생하고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먹었을 때 밖에 제품들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칼슘이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칼슘 중에서도 이제 우골 칼슘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역시 최고의 그 칼슘은 폐가 귤 껍질이라든지 해조류가 가장 상급 좋은 칼슘에 해당된다는 걸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비타민 B 플러스와 이스트 B 그리고 이스트 B 씹어 먹는 거 두 가지가 이렇게 그죠 들어가 있죠. 오늘 제품 12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쉼없이 가게 되네요. 쉼없이 가겠습니다. 그냥. 자, B 플러스하고 이스트 B 씹어 먹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비타민 B는 B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래 유래된 건 비타민 B가 전체로 하나로 유래가 됐는데,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이렇게 계속 비타민 B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이 기능 분류가 필요한 비타민 B군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B1부터 1, 2, 3, 5, 6, 7, 9, 12번까지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요. 비타민 B군은 또 특이하게 뭘로 됩니까? 이름이 또 따로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보면 비타민 B1을 넣어놨습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티아민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비오틴, 엽산, 코발라인처럼 이렇게 해서 각각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로 보면 에너지 대사를 하는 비타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잘 쓰일 수 있게 소화 과정도 도와주고 그래서 소화 비타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에 쓰입니다. 신경통 그 아로라민 땡땡이라는 제품을 보면 광고에 보면 신경통 나와요. 예, 그게 비타민 중에 비타민 B1이 그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비타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면역 비타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면역에 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지금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그거 있죠. 그 엔자임 파우더 있죠. 나왔죠. 감사하게도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소화가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소화제로 비타민 B 플러스나 이스트 B를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울증이 있다든지 신경 과민이 온다든지 그죠. 굉장히 그 신경 쪽에 염증이 생기면 사람이 맥도 없고 힘도 없고 병원에 가면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하고 약간 질환이 안 나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운동과 함께 어, B 플러스를 같이 먹게 되면 운동은 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B1은 신경 비타민, B2는 지방 대사, B3는 피부병이나 메니엘에 좋고 그다음에 B5는 항 스트레스고 B6는 성장, 단백질 대사를 주로 합니다. B7은 미용에 좋고 비오틴이 이제 미용에 좋은 거죠. 그다음에 B9은 엽산으로 임산부들이 많이 먹고 그죠. 그다음에 B12는 그 항악 항악성 빈혈에 좋고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이 나와 있는 그림은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포도당으로 바뀐 게 이게 나중에 에너지까지 바뀌는 이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에 비타민 B가 다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그림입니다. 전부 다. 네, 그런 그림이고요. 마그네슘도 나중에 ATP의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소화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 대사를 한다. 예. 그래서 에너지 대사하는 부분은 아까 앞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효소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비타민 B가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인제 역할을 해주고,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제 엔자임 파우더가 나와가지고 감사하게 우리가 단백질 소화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란 뭐냐면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뭐 찌꺼기 같은 거라고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 양이 증가하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B군이 있는데, B군이 3, 6, 6, 9, 10입니다. 6, 9, 12. 엽산이 9번이죠. 9번. 그래서 6, 9, 12. 6, 9, 12가 호모시스테인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그 다음에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엽산이 이제 그 신경이 만들어질 때 태아가 그죠. 그때 엽산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엽산을 언제부터 먹는 게 중요합니까? 포인트는 임신 2개월 전부터.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면 엽산을 먹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착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임신이 바로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즉시 알 수는 없잖아요. 테스트기도 한 14일 정도, 11일 14일 정도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한 달 정도 있다가 그죠. 왜 이번 달은 안 하지? 이래가지고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한 달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성되는데, 그래서 가임기 역성이라면 엽산제를 미리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비타민 B는 아까 B군이라서 1번부터 12번까지 있기 때문에 엽산과 함께 B 플러스나 그다음에 이제 B군 제품을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다음 비타민 B군은 간 해독 경로의 1단계에서 사용이 됩니다. 1단계에서. 그래서 간 해독을 간이 하는 일을 도와주니까 피로 회복, 그죠? 이런 거에도 B군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발에 영양, 고함량을 주는 판토 블렌드가 있습니다. 네. 판토 블렌드는 그, 그 모발에 영양을 주는데, 일단 양을 한번 보실래요? 판토 블렌드에 들어있는 게 보면 판토텐산, 비오틴, 티아민, 아연, 셀런, 크롬, 엽산의 주원료에다가 맥주, 효모, 그 다음에 28가지 과일, 채소, 타우린, 아세로아, 추출물, 11가지 아미노산,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발을 위해서. 예. 그래서 양을 한번 보세요. 판토 블렌드의 B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B 플러스는 비원이 1ml 들어있는데, 이 판토 블렌드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100ml 들어가 있는 100배가 들어있나? 100배. 이스트비는 0.27이 들어가 있는데, 이스트비의 400배입니다. 400배. 엄청난 양이죠. 그 다음에 판토텐산이 이제 두피에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제 판토텐산이라는 단어는 뭐 탈모와 두피와 관련되는 모든 영양소나 뭐 샴푸나 이런 것에 다 판토텐산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비타민 B5인데 이게 180mg가 들어가 있는데 B 플러스나 에스티비는 5mg씩 들어가 있으니까 몇십 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엄청난 고함량의 판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오틴은 이제 우리 피부 미용에 좋죠. 미용에 그죠. 머리나 헤어나 손톱 같은 미용에 좋은데 이것도 1000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는 30 들어가 있고 이스트비는 이제 이게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제품 중에 SHN 서플리먼트 좀 다 나올 건데 얘는 275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 4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함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B1이 제가 그 탄수화물 대사라든지 그다음에 신경 비타민에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쪽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네, 더 잘 달려보겠습니다. SHN 서플리먼트의 약자를 보면 S가 스킨이고 그다음에 H는 헤어입니다. 그다음에 N은 네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오틴과 함께 피부 미용에 좋은 비오틴과 함께 비타민 C, 아세라나 농축물을 부원료로 해서 콜라겐 뭐 이렇게 나머지 이제 부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부라든지 이너 뷰티죠, 그죠? 피부라든지 머리카락이나 손톱에 그런 그 아름다움을 위한 특별한 센스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미용에 그죠? 굉장히 좋은 영양소입니다.
잠깐만요. 몇 개 남았죠? 이제. 어, 좀 더 남았네요, 많이.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더블 X를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좋죠. 제일 좋죠. 더블 X가 제일 좋은데 이렇게 더블 X가 고함량입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된대요. 참 안타깝죠. 이 좋은 제품을 못 먹으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더블 X를 한 개씩 드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한 개씩 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경우에 더블 X를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데일리 튜브를 요걸 권해드립니다. 씹어 먹는 거죠. 먹기도 간편하고 여기에 13종의 비타민과 물질이 미네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드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 더블엑스를 먹기에는. 그런 경우에도 37,000원 정도이니까 이걸 드시라고 꼭 이제 권해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제일 먼저 발견된 비타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짧게 보면 성장, 아이들 성장할 때 뭐가 길어지죠? 성장판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성장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뼈에 있죠. 뼈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옆에 있는 인대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뼈만 늘어나. 그럼 아이들이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는 성장통이 생기거든요. 이때 이렇게 옆에 주위에 있는 이렇게 인대나 이런 것들이 잘 늘어나게 해주는 게 이제 이 비타민 A거든요. 성장통을 잡아주는 성장 비타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제가 아까 명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항산화는 그렇지, 염증을 막아주는 거니까 항염증이지. 그다음에 이제 면역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비타민 A를 우리가 점막 재생에 빠른 재생에 도움이 되니까 점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피부, 그다음 호흡기가 다 점막이고 소화기가 다 점막이죠. 다 보면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생을 빨리 세포 분열을 빨리 재생을 해주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1차 면역, 우리 몸의 1차 면역에 비타민 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나와 있는 기능성을 보면 시각 작용, 그래서 어두운 곳에 야맹증, 그죠? 그런 눈에, 그리고 눈은 점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피세포의 분화와 성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피부 점막, 호흡기 점막, 그다음에 소화기 점막 이런 곳에 다 쓰이고, 그다음 피부계 면역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어차피 크게 보면 그죠? 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 A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호흡기에 감염이 심해서 기침이 많이 나면 이게 그 호흡기의 기관지나 폐 쪽에 이렇게 염증이 많이 생기면 그걸 빨리 이제 회복하고 항염증을 도움 주는데 비타민 A가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 감기가 걸리면 저는 항상 그 우리 뭡니까 아세로아 씨 이렇게 부수고, 그다음에 가리라는 제품 좀 이따 나올 건데 가리도 이렇게 봐서 이렇게 잘 해서 먹이고, 비타민 A도 그죠. 호흡기 쪽에 심한 감염이 있어가지고 심하면 비타민 A를 충분히 많이 이렇게 복용하면 도움되죠.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지용성 비타민 A를 많이 먹어서 암이 걸린다. 암의 위험성이 노출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 암에서 나오는 비타민 A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베타카로틴 형태로 제공이 되죠. 비타민 A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전구체라 그럽니다. 전구체. 베타카로틴이라는 전구체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합성되고 나머지 딴 데 쓰이고, 안 쓰이면 어디 가겠죠. 그죠? 배출이 되거나 어딘가에 가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과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마늘입니다. 마늘 제품. 가리 비타민. 알리신 성분을 갖고 있죠. 그죠? 마늘이 좋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근데 생마늘을 먹어야 알리신이 나오는데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은 잘 없죠. 속이 쓰려가지고. 그죠? 예. 위에 들어오면 속 쓰리죠. 물론 냄새도 나겠지만. 그래서 우리 그 가리는 이렇게 코팅이 돼 있죠. 그죠? 위에서 퍼지는 게 아니고 장에 내려가서 이렇게 딱 퍼지도록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먹어도 속쓰림이나 이런 게 없고 위산에 이렇게 알리신이 파괴되는 일도 없습니다. 장에 잘 내려가서 잘 이렇게 흡수돼. 그래서 우리가 마늘은 이제 좀 태워보는 대문도 하잖아요. 그죠? 마늘 냄새가 고깃집에 가서 마늘 굽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고 천연
항바이러스 역할도 하고,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뽀아서 이제 먹었던 기억도 있고, 염증에 탁월을 하고, 그다음에 혈행 개선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우리가 강장제죠, 그죠? 이 마늘이. 네, 그래서 수술 후에 회복할 때 부작용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 네, 그리고 이제 천연, 네, 이렇게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어떤 분 만났는데 나 아메이 제품 비싸서 안 먹을래. 근데 그분은 보니까 실제로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고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뭘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요? 그죠? 아까 초벌, 데일리 초벌 이렇게 먹게 할까요? 그럴 때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세요. 그러면 가리를 좀 추천해 주시면 좋죠. 두 달분이죠. 한 달에 얼마입니까? 19,000원. 네. 좀 지켜낼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좀 힘이 없는 그 남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마늘을 좀 먹어주면, 예, 감량제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 거의 잘 맞췄네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저요, 처음에 이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비타민 A하고. 그 시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졸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타민 A가. 그때 다른, 이렇게, 그때 그룹이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분이 강의하시는데, 그분은 모든 영양소나 모든 건강제품을 다 외워가지고 하신다더라고요. 그 암기를 해가지고 줄줄줄줄 강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비타민 A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졸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을 졸은 것 같아요. 몰라가지고 잘.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됐냐면, 일단 잘하고 싶은 욕구가 컸겠죠. 그죠?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 아까 말씀드린 다임드 이소율 리더님인데, 제 성향을 잘 아시니까, 온갖 자료를 다 갖다 주셨어요. 오디오 나오면. 그때는 유튜브가 이렇게 뭐 활성화 좀 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오디오밖에 없잖아요. 뭐 좋은 오디오, 유명한 강사들 오디오를 싹 다 뭐 저한테 다 주셨거든요. 그걸 제가 계속 또 듣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반복이 능수를 낳는다는, 결국 제가 이제 머리에 탁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혹시 오늘 들어보시고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반복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자, 셀레늄 하겠습니다. 셀레늄은 천연 비타민의 2000배가 되는 항산화입니다. 엄청나죠? 이런 큰 항산화제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계속 공격하다 보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나았다가 또 개선됐다가 또 염증 생기고 개선됐다 반복되면 만성염증으로 이루어지고, 그 만성염증은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이제 성인병, 암까지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족력에 좀 이렇게 아주 좀 나쁜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셀레늄을 꼭 드시는 게 좋죠. 왜냐 한국인의 토양에는 이 셀레늄이 없는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나 이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더블엑스 안에, 그죠? 초기에 출시됐을 때 더블엑스의 한국인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셀레늄을 많이 넣어놨죠. 근데 그 셀레늄도 아까 제가 그 최적량 얘기했죠. 필요량하고 섭취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더블엑스와 함께 추가적으로 더 섭취를 하셔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맞는 그 필요량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리고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셀레늄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많더라. 그래서 셀레늄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까 그 항산화 효소 중에 글루타치온이라는 음,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단백질과 함께 셀레늄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E가 계속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 제품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부원료로 비타민 E가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메가3에는 지방이라서 산화가 잘 되는데 비타민 E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부족해질 수 있는 어, 영양소라 그래서 셀리늄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 왔습니다, 드디어. 12개 다 했고요. 3주간 수고 많으셨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학습하는 것도 또 좋지만 이 학습한 걸 또 주위 분들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좀 뭐 몸이 안 좋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답을 드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질문하고 경청해서 그중에 이제 그분이 또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보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3 주간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유. 네, 드디어 끝났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10월 달부터 또 강의를 계속 할 거니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